안녕하세요. 성장 단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조셉 머피의 부의 초월자입니다. 잠재의식을 재구성하라. 잠재의식의 힘이 부를 창조하는 원리를 이해하려면 일단 잠재의식이 기능하는 방식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최면에 걸렸다고 상상해보자. 최면에 걸린 상태에서 현재의식은 잠시 기능하는 걸 멈춘다. 한편 잠재의식은 암시를 받아들인다. 최면술사가 당신은 대통령입니다라고 최면을 걸면 잠재의식은 이를 진짜라고 받아들인다.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처럼 판단 능력이 없다. 두 가지 주장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그 둘의 차이점을 구분하는 등의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 말하는 사람에게 중요하다거나 위험이 있다는 인상을 받으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최면이 걸린 상태에서 풀 알레르기가 있다고 최면을 걸고 코 밑에 증류수를 갖다 대면서 풀이라고 말하면 온갖 알레르기 증상이 발현된다. 물이 풀인 것처럼 몸과 마음이 반응하는 것이다. 만약 나에게 궁핍하다고 말하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돈을 구걸하는 거지처럼 행동할 것이다. 동상이나 개, 군인, 수영선수라고 암시를 내리면 그 내용을 충실히 따라 정말 자신이 그런 존재라고 믿을 뿐더러 인식의 범위도 그에 맞춰 바뀐다. 잠재의식은 두 가지 아이디어 중 더 지배적인 아이디어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명심하라. 잠재의식은 전제가 진실인지 거짓인지와 관계없이 신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인다. 많은 사람이 어릴 적에 프로그래밍된 부정적인 사고 패턴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꿈이 지나치게 원대하다든가 또는 모든 악의 근원이다라는 말을 들었을지도 모른다. 너는 그거 못해라는 말을 자주 들어 자기 패배적인 태도가 생겼을 수도 있다. 사람 구실이나 할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서 열등감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어렸을 때부터 우리 대부분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느끼도록 조건화되었다. 부정적인 암시를 거부하거나 거스르는 법도 모른 채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암시를 받아들여 왔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은 잠재의식으로 전달되어 일상적인 경험으로 표출된다. 평소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자. 그렇게 하면 망할 거야. 그럴 기회가 없었지. 모두 네 잘못이야. 어디에다 쓰려고 그래. 아무리 똑똑해도 인맥이 없으면 말짱 헛것이지.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내가 하는 일은 아무도 신경 안 써. 노력해봤자지. 인생은 끝없는 고통이야. 사랑이 밥 먹여주니 어차피 못 이기는 싸움이야.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기에 부정적인 타자 암시로 고통받았던 경험은 흔하다. 부모님, 친구, 친척, 교사, 동료 등 부정적인 암시를 주는 사람들은 쉽게 떠올릴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암시는 내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 여태까지 들은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자. 부정적인 암시는 가정, 학교, 직장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그중 대부분은 일종의 선전으로 나를 통제하거나 나에게 두려움을 주려는 목적이다.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암시는 만연해 있다. 매일 신문에서는 허무함, 두려움, 걱정, 불안을 조성하며 곧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어조의 기사가 쏟아진다. 타인의 부정적인 암시를 주의하라.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암시에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부정적인 암시를 받아들이는 건 잠재의식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길들이는 것이다. 잠재의식을 부정적으로 길들이면 열등감이나 부적절함, 공포 또는 불안을 느끼거나 이유 없는 통증에 시달릴 위험이 크다. 이미 그런 감정을 느끼거나 아픔을 느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잠재의식에 건설적인 내용의 자기 암시를 걸어 부정적인 암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파괴적인 생각에 대항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 재조건화 기법을 통해 잠재의식을 건설적으로 재구성하지 않으면 과거 잠재의식에 새겨진 부정적인 인상 때문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부정적인 사고로 인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땐 잠재의식을 긍정적인 믿음으로 재구성하면 된다. 잠재의식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곧 삶의 패턴을 왜곡하고 생산적인 사고와 믿음을 막는 부정적인 언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뜻한다. 누구에게나 부정적인 암시를 거부하고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긍정적인 사고 패턴으로 바꿀 능력이 있다. 찰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재미없는 사람 또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고 치부해버렸고 어떤 일에든 재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 그 결과 찰스는 늘 뚱했고 심술을 부렸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아침과 오후 잠들기 전에 자리에 앉아 긍정적이고 유쾌한 사람이 되는 확언을 하는 것이다. 이 확언은 영상 마지막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찰스는 자신이 가졌으면 하는 자질을 잠재의식에 새김으로써 마음을 재구성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었다. 잠재의식은 외부에서 어떤 내용을 실현하라고 압박하면 실제로 실현하는 특성이 있다. 찰스는 친절하고 다정하며 선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잠재의식에 명했다. 확언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되풀이하면 잠재의식에 인상을 남길 수 있다. 잠재의식에 새긴 내용은 어떠한 형태로든 경험이나 사건으로 외부 세계에 나타나거나 기능한다. 찰스처럼 우리도 잠재의식을 재구성할 수 있다. 매일 아침 마음을 가라앉히고 앉아 다음과 같이 확언하자. 영적인 법과 질서가 나의 삶을 지배합니다. 영적인 성공은 나의 것입니다. 영적인 조화는 나의 것입니다. 영적인 풍요로움은 나의 것입니다. 이 진리를 자주 반복해서 말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품으면 진리가 잠재의식에 스며들 것이다. 잠재의식은 각인된 내용을 실현하라는 압박을 받아 조화, 평화, 사랑이 넘치는 삶을 구현할 것이다. 마음이나 잠재의식이 품은 생각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 한마디로 사람은 마음이나 잠재의식이 품은 생각대로 행동하고 경험하며 표현한다는 뜻이다. 이게 바로 잠재의식의 법칙이다.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머리로 하는 생각이 아닌 가슴으로 하는 생각, 즉 잠재의식이 진실하다고 믿는 생각이다. 잠재의식에 새긴 내용은 외부 세계로 표출된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결합하면 의식이 된다. 의식은 내가 받아들이는 아이디어와 믿음, 의견, 신념의 총합이다. 생각과 느낌이 운명을 빚는다.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늘 빈곤을 변치 못할 것이다. 번영하리라 생각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릴 것이다. 의식은 삶의 유일한 창조력이다. 생각과 느낌,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은 나의 모든 경험을 창조한다. 선택은 내 생각에 달렸다. 운명을 빚고 운명을 좌우하는 사람은 바로 나다. 어느 날 한 남성이 나를 찾아왔다. 그는 인생에서 성공하고 발전을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심은 그게 아니었다. 그의 잠재의식에는 실패하리라는 패턴이 있었다. 죄책감을 느꼈고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현재의식에서 그는 열과 성을 다해 노력했고 머릿속으로 난 정말 노력파야라고 되뇌었지만 잠재의식은 실패하도록 조건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 결과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꼈고 그릇된 믿음은 스스로를 실패로 몰아붙였다. 이 남성은 자기가 스스로에게 벌을 주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매일 밤낮으로 실패자에서 승리자로 마음을 재구성하는 확언을 했다. 이 확언도 마지막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리를 되뇌이면서 이 내용을 곰곰이 생각했다. 차를 운전할 때도 고객을 만나기 전에도 이 진리를 떠올렸다. 진리를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확언했다. 그리고 자신이 확언한 내용을 부정하지 않았다. 마음을 재구성하는 법을 배운 이후로 그는 자신이 승리와 성공을 위해 태어났다고 믿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는 점차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다. 확언을 반복하면서 강인한 정신과 지혜를 갖추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 성공과 조화, 부와 풍요로움을 주장하고 잠재의식을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전시키는 발전기로 바꾸어 나갔다. 이처럼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확언은 인생에서 기적을 일으킨다. 잠재의식은 무언가를 강제하는 특성이 있다. 잠재의식은 만물을 움직이는 동력이므로 전능하며 영적인 힘이 있다. 이 무한한 힘을 이끌어내는 도구가 바로 확언이다. 젊은 시절 나는 7살 이전에 아이에게 주입한 종교적인 믿음은 성인이 되어서도 바뀌지 않는다고 배웠다. 물론 바뀔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어렵다. 어릴수록 우리는 외부의 영향력을 쉽게 받아들이고 가르치는 내용을 쏙쏙들이 흡수한다. 암시를 잘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진리를 받아들이느냐가 결국 무엇을 잠재의식에 새기는지를 결정한다. 진리를 매일 밤낮으로 되뇌이면 진리는 잠재의식에 가라앉을 것이다. 잠재의식에 새긴 건 무엇이 되었든 실현된다. 그러니 영적인 생각과 아이디어를 제외한 다른 생각이 잠재의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쉬지 않고 마음을 간수해야 한다. 잠재의식의 신념이 형성될 때까지는 만고불변의 진리와 절대적 진실을 계속 들어라. 선하고 올바른 행동을 선택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평화, 선의를 정하라. 잠재의식은 생각을 실현하려고 하므로
마음의 영적인 생각을 새기면 선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고 싶어진다. 저절로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일도 있을 것이다. 밤낮으로 이러한 진리를 확언하라. 무한한 지성이 나를 인내합니다. 무슨 행동을 하든 내 행동은 올바릅니다. 올바른 행동은 나의 것입니다. 피에 영양분을 공급하려면 음식을 먹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진리가 몸에 흐르려면 진리를 흡수하고 소화해야 한다. 반복해서 말한다고 잠재의식이 새겨지는 건 아니다. 효과를 보려면 이 진리가 현재의식인 머리에서 잠재의식인 마음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그 내용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소화해서 영혼에 흡수시킬 때 내 안에 무한한 지성과 소통할 수 있다. 무한한 지성과 소통하기 시작하면 무한한 지성이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해줄 것임을 안다. 내가 하는 생각은 외부 상황에 힘을 실어줄 수도 실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의식은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결합물이고 현재의식은 생각과 행동을 선택한다. 잠재의식은 습관적인 사고와 이미지에 따라 반응한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처럼 잠재의식이 새기는 내용은 외부로 표출된다. 컴퓨터에 잘못된 데이터나 프로그래밍 코드를 넣으면 잘못된 결과물이 도출되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잠재의식에 생명을 주는 패턴을 공급해야 한다. 올바른 행동과 영적 인도의 법칙은 존재하고 이러한 진리는 우주적이고 무한한 관점에서 법칙을 실현한다. 잠재의식은 전제가 진실인지 거짓인지와 관계없이 신념을 고지굿대로 받아들인다. 잠재의식의 힘을 이용해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매일 내가 하는 말이나 듣는 말이 부와 행복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진 않은지 이해해야 한다. 어린 시절에는 외부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마음이 부정적으로 조건화되기 쉽다. 그러므로 그릇된 암시를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한다. 잠재의식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곧 삶의 패턴을 왜곡하고 생산적인 사고를 막는 부정적인 언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뜻한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결합하면 의식이 된다. 의식은 내가 받아들이는 아이디어와 믿음, 의견, 신념의 총합이다. 비전이란 내가 보는 것, 생각하는 것,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랑스럽고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면 잠재의식은 이에 응답해 빛이 비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 반복해서 말한다고 잠재의식에 새겨지는 건 아니다. 효과를 보려면 이 진리가 현재의식인 머리에서 잠재의식인 마음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그 내용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소화해서 영혼에 흡수시켜야 한다. 잠재의식은 습관적인 사고와 이미지에 따라 반응한다. 잠재의식에 새긴 내용은 어떠한 형태로든 경험이나 사건으로 외부 세계에 나타난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사람이 되는 학원. 이제부터 모든 일을 웃어넘길 것입니다. 더 큰 기쁨과 행복, 마음의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나는 나날이 사랑스럽고 이해심이 깊은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주위 사람 중에 가장 유쾌하고 누구보다 앞서 선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됩니다. 주변에는 늘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나는 행복하고 기쁜 사람입니다. 유쾌한 사람이 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실패자에서 승리자로 마음을 재구성하는 확언. 나는 승리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나는 영적인 삶과 인간관계, 직업뿐만 아니라 인생의 여러 방면에서 성공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내면에서 숨쉬고 있는 무한자는 실패하는 법을 모릅니다. 성공은 나의 것입니다. 조화도 나의 것입니다. 부는 나의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나의 것입니다. 영적인 사랑은 나의 것이며 풍요로움도 나의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부의 초월자 일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읽어드린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제가 읽어드리는 것보다 이 책을 직접 읽으시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꼭 마음에 드셨다면 직접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읽은 파트에서 저희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파트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잠재의식은 우리의 어린 시절부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무엇에 노출되고 있는지를 신경 쓰는 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금 매일같이 보고 있는 뉴스, 친구들에게서 듣는 말, 집에서 듣는 말, 회사에서 듣는 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잠재의식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의 잠재의식에 어떤 말들을, 어떤 메시지를 주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순히 반복해서 말한다고 잠재의식에 새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도 계속 조셉 머피는 일관되게 말하는 게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느낌을 잘 캐치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반복을 강조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에서 중요성이 결정될 때가 있어요.
그냥 이 행동 자체에는 내가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이것들을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잠재의식 속에 이 행동이, 이 문구가, 이 문장이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어떤 문장을 반복할 때 마음을 다해서 넣을 수 있다라면 훨씬 더 빠르게 그 효과를 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 관점을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어떤 좋은 말들을 계속해서 입력시킬 것인지, 계속해서 되뇌일 것인지를 잘 고르셔야 되고, 그리고 그 메시지들을 듣고 말할 때 단순히 그냥 주문을 외운다는 것처럼 그냥 횟수를 채우는 숙제하듯이 그냥 무작정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하나에 마음을 싣고 그 행동 하나에 내 느낌을 실어서 제대로 그것들을 느끼면서 누리면서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라는 것을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챕터가 끝날 때마다 챕터에서 나왔던 확언들을 좀 읽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이런 확언들이 쌓일 때마다 한 번에 모아서 여러분들이 걸어 다닐 때나 출근할 때 틈틈이 이것들을 틀고 계실 때 혹은 자기 전에 조용하게 그냥 이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저도 제 스스로 듣기 위한 확언의 영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 좀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보고 생각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